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약보합의 거래를 마친 반면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1% 하락한 26,210.81에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22% 높은 2,839.1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71% 높은 7,460.29를 기록했습니다. 1월 리치먼드 지역의 제조업 활동이 출하와 고용 감소로 하락했습니다. 리치먼드 연방중기은행은 1월 제조업 지수가 전월의 20에서 14로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예상치는 17이었습니다. 지수는 제로를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가늠합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4% 오른 64달러 4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과 원유 시장의 재조정이 내년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감산을 시사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장관의 언급이 이틀째 유가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금값은 달러화가 거의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0.44% 오른 1,337달러 8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달러 인덱스는 전일 대비 0.3% 하락하면서 2014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일드 2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해 4분기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지속되면서 미국 뉴욕 증시의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다우존스 지수만 약보합으로 소폭 하락했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특히 넷플릭스의 주가가 10%나 급등했는데 오늘 S&P 500과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힘이 됐었고요. 업종별로는 부동산 업종이 1.5% 강했고 그 밖에 금융과 산업, 기술, 유틸리티 업종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봐드리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 속에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이었습니다. 코스피는 1%대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셀트리온을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강한 반등세에 힘입어서 어제 2% 이상 올랐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 일부 시간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4일 수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이고요. 오늘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2030년부터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요건을 강화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 등 최근 친환경차 자동차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은데요. 자동차 업계 변화의 가속화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내 어떤 그 변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변화 부분의 중심점에는 그 에너지와 관련된 소위 말하는 그 화석 연료를 계속 쓸 것이냐 아니면 화석 연료를 전기차 내지는 수소차 이를 비롯한 전반적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으로 넘어가느냐의 여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며칠 전 다보스 포럼 관련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최근 WEF에서 발간한 2018년도 예상되는 시장 위협 요건 중에서 보면 1순위로 지금 대두가 되는 것이 환경 위협이다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기상이변이랄지 이상기온이랄지 아니면 환경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우리가 계속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 유로존에서 2030년까지 자동차 CO2 이산화탄소 배출권 배출 목표를 강화한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1년 대비해서 CO2를 이산화탄소를 30% 감축 목표를 결정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들. 이러다 보니까 최근 자동차 회사들, 소위 말하는 완성차 업계에 대한 어떤 그 부담으로 크게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만에 하나 2021년을 넘어서 2021년 이후에 자동차 완성차들이 그들이 목표한 그리고 그들이 설정한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면 벌금을 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부분. 지금 예상되는 현대 기아차의 유로존 수출 자동차 지금 현재 상황대로 간다라면 2억 유로가 넘는 그런 벌금을 매년 부담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 이러다 보니까 완성차 업계들이 신차 판매 내지는 새로운 자동차 판매에 대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현행 그 화석 연료 자동차에 대한 배출 요건을 강화하는 소위 말하는 그 촉매제를 새롭게 써서 배출 요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추가적인 비용이 더 소요가 될 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신차의 개발을 수소차라든지 아니면 전기 자동차의 판매로 돌리게 되면서 그들의 전기차와 수소차 신차의 판매를 증가시켜야만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시장에서 예상되고 있는 상황들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면은요. 일단 화석연료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 강화에 근접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새로운 촉매제 개발이랄지 촉매 장치의 부착을 진행하기보다는 새로운 연료의 자동차 개발 쪽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죠. 중국도 그렇고요. 유로존,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독일 2020년, 2025년 순차적으로 화석연료 자동차, 소위 말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차, 새로운 자동차죠. 기존 자동차는 아니고 신차 판매를 금지한다라는 그런 법안이 이미 국회에 통과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베이징 지역에서요. 2025년부터 화석연료를 활용한 신차 판매는 금지한다라는 건 어떤 그 조건들이 계속해서 시장 내에서 회자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환경 위협과 관련된 어제부터 이제 그 다보스 포럼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 다보스 포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2018년도 예상 시장 위협 이 중에 첫 번째로 대두가 되고 있는 환경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중장기로
분명하게 뭐 어제 같은 경우 수소와 관련된 수소 연료와 관련된 그리고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소위 말하는 뭐 그 테마주죠. 일진다이아랄지 우리산업이랄지 코롱 머테리얼이랄지 가격이 상당 부분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이들 종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급하게 쫓아가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시장 내 테마군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급등하는 상황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조금 좀 기다려 보셨다가 조금 좀 조정 양상에 들어갔을 때 계속되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종목군들, 이런 주식군들에 대해 관심을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우리 시장은 이미 기회를 놓쳤다라고 해서 이 부분 뭐 낙담하시거나 추격 매수를 하진 마시고요. 오히려 조금 계속되는 관심권에 놓으시고 중장기적인 테마 가능성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시면서 관심을 가져나가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슈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는 어떤 업종 쪽이 강할지 의견 듣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애플의 10주년 기념작으로 기대를 한껏 모았던 아이폰 X이 각종 구설수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서 판매량까지 부진해지면서 조기 단종설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아이폰 부품사들의 주가도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관련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대표님? 예,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애플과 관련 애플 아이폰 X 사실은 시장 예상 대비, 시장 전망 대비해서 상당 부분 판매량이 좀 저조하다. 그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배경에는 뭐니 해도 너무 높은 가격 대비해서 조금 좀 혁신, 시장에서 인정을 하는, 그리고 그 높은 가격을 부담할 만한 그 혁신이 신제품 속에 올라가 있느냐, 그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대한 그런 평가, 결국은 소비자들이 내리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지금까지 나타난 시장의 평가, 소비자들의 평가를 근거했을 때 아이폰 X의 판매는 일단 부진 쪽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네.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 내 조금 좀 아이폰 부품주에 대한 다소한 좀 부담 상황들이 계속해서 남고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뭐 LG 디스플레이랄지, LG 이노텍이랄지 그들의 실적 발표라는 부분이 시장 개시 전에 좀 있었습니다. 근데 시장 개시 이후 소위 말하는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하면서 그들의 앞으로의 투자 계획이랄지,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들려온 아주 긍정적인 소식들이 가미가 되면서 아이폰 X의 부품주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G 디스플레이랄지, LG 이노텍이랄지 이런 주가에 다시금 반등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밤 나스닥 주가의 상승을 주도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업종인 넷플릭스라는 종목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팡 주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뭐 애플 컴퓨터, 그리고 넷플릭스 등, 그리고 구글 이런 부분들. 근데 넷플릭스가 상당히 긍정적인 그들의 실적 발표를 바로 전일 장 마감 이후에 발표했고, 그 부분이 어제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서 어제 나스닥 지수의 전반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는 주도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 분명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 소위 말하는 아이폰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분명히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신제품과 관련된 모멘텀은 분명히 둔화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이폰 주가에 그리고 악영향을 미쳤고 아이폰 부품주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는 것이,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특히나 우리 시장 내에서의 그 아이폰 관련 부품주들의 움직임, 입장, 다른 돌파구를 찾으려는, 특히나 중국 쪽으로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실적 발표라는 그 경계선상에서 일단 실적 발표를 진행을 한 LG 이노텍이랄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그런 차원으로 인식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계획이 오히려 시장 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서 반등이 나타났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멘텀의 증가, 주가 상승 모멘텀이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쪽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시기보다는 다소간 조금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조금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최근 나타나고 있는 물론 넷플릭스의 주가 상승 그리고 넷플릭스의 나스닥 시장의 주도 상황, 빵 주식의 긍정적인 주가 전개 상황, 다들 좋은 방향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지금 현재 가장 시장 내 이슈의 쟁점이 되고 있는 핵심이 되고 있는 부분은 IT 업종에 대한 실적 정점 논란 부분이다라고 이라는 부분을 절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면 실적 정점 논란은 실적 발표 기간 중에는 지속될 것이고 결국은 이게 최소한 이런 혼란 장세가 어느 정도 지금 1월 말 한 2월 중순 이후에나 좀 거쳐나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 떨쳐버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 IT 반도체 실적 정점 이슈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히려 지금 현재의 상황 좀 자세하게 면밀하게 좀 들여다보시면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자동차의 친환경 이 부분과도 조금 좀 연관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모멘텀 관점에서 시장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시장의 모멘텀은 IT 업종 전반적인 IT 반도체 업종 쪽에서 자동차, 자율주행, 신재생 에너지의 자동차 쪽으로 그러니까 과거 화석연료 자동차가 아닙니다.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CES 2018이랄지 이번 달 말, 2월 말에 2월 26일 날 새롭게 이제 개최가 되죠. 바르셀로나에서 개최가 되는 MWC 2018. 여기에 주요 화두 역시 자율주행과 5G라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시장의 주도 어떤 그 섹터 이 부분은 IT 반도체는 모멘텀의 둔화가 주가의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시장의 관심 부분이다라고 봐셔야 될 것 같은데 IT 반도체는 모멘텀이 서서히 둔화되어 가고 오히려 자율주행과 친환경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쪽에 대한 관심, 이쪽에 대한 자동차 업종의 관심으로 서서히 변화되어 갈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이 부분 곰곰이 같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오늘 두 가지 이슈를 통해서 앞으로 투자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가져가야 될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었는데요. 반도체 IT 쪽은 보수적인 관점이 맞겠고 자율주행, 친환경차 쪽은 조정을 기다려 매수에 가담해보자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장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예, 지금 현재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가 됐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존슨앤존슨, 프록트앤갬블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는 그런 실적 발표. 소위 말하는 소비재 주식의 대장주다라고 할 수 있는 존슨앤존슨. 그리고 세이프가드에 대한 영향 이로 인해서 미국 세탁기 업체죠. 월풀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우리 시장 세이프가드의 영향을 어제 크게 받지 않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 이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본다 싶으면요. 이미 세이프가드와 관련해서는 시장 내 여러 차례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고 이에 대한 이미 주가의 일정 부분 반영이 되었다라는 쪽으로 인식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 부분보다는 4분기 실적에 시장은 조금은 더 주목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4분기 실적 중에서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그리고 꼭 주목해야 될 것은 G2,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변화의 움직임에 어떤 그 방향성을 우리가 좀 포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 4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이 속에서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 쪽보다는 조금은 더 소비재랄지
아니면 그 소비자랄지 아니면 전체적인 내구 생산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미국에서 4분기 GDP, 4분기 국민 국민 생산에 대한 증가율 발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G2 중에 하나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GDP 성장률이 상승으로 전환되었다라는 그 부분에 꼭 주목을 하시면서 신흥국 경기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소간의 G2 경기 중에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시장 내에서, 우리 시장 내에서는요, 그 샌드위치 경제라는 그런 어떤 큰 틀 속에서 순환매 양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는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하루나 이틀 정도는 중국과 관련된 중국 소비자랄지 중국 경기와 관련된 어떤 원자재주랄지 이런 부분의 움직임이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루나 이틀 지나가게 되면 미국의 소비와 관련된 부분, 미국의 생산과 관련된 부분,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관련된 시장 내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 시장으로 영향을 주면서 G2 관련 순환매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나가야 될까?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조금은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 대형주는 4분기 실적 시즌의 가장 중심점에 이번 주 후반과 다음 주 말 그대로 실적 시즌의 정점, 피크 타임, 피크 시즌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4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안도에 의한 어떤 그 안도 랠리 가능성이 대형주 중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하락 쪽보다는 상승 내지는 강보합권을 계속해서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와중에 오히려 그러한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발판으로 해서 중소형주는 우리나라 대내적인 상황에 의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투자 심리의 전개, 오히려 모멘텀의 쏠림 현상이 오히려 중소형주 쪽으로 쏠릴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가능성. 일단 2월 5일까지 새롭게 런칭되는 KRX 300 지수, 이를 근거로 한 코스닥의 수급 요건은 상당 부분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오히려 상승 분위기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여기에 더 나아가서 평창올림픽이랄지 MWC 2018이랄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테마주의 어떤 그 중소형주 그 지속 가능성, 5G 통신 장비, 자율주행, 인공지능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관심 계속 가져보자라는 것.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라면 외국인들의 수급을 역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것이다.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2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 코스닥은 1,000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줬다라는 긍정적인 모습. 하지만 큰 그림 속에서는 우리나라의 세법 개정안 자체가 외국인들로 하여금은 일정 부분 아니면 좀 상당 부분 그들의 부담으로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 특히나 양도소득세 관련된 대주주 요건, 여기에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움직임, 실질적으로 7월 정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전에 지금 현재는 아니더라도 서서히 어떤 그 포트폴리오의 어떤 그 비중 축소의 움직임이 서서히 감지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해 보시면서요, 대외적인 글로벌 외국인 유동성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 내지는 중소형주들이 여전히 지금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 환경이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염두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따라서요, 지금 이제 그러면 바이오와 코스닥 내 다른 주식, 바이오와 IT, 다른 IT 종목들도 많죠. 네,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저는 코스닥 내에서 상대적인 소외 업종군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나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 일단 펀더멘탈적으로 과연 매출액이 100억 원도 안 되는 회사가 소위 말하는 시가총액을 1조 원을 넘길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들이 시장 내에서 계속 잔존하고 맴돌고 있다라는 부분, 절대 이 부분이 이상한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에 대한 조금 좀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기 시작하면 상당 부분 빠른 속도로
이에 대한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외면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그러기에 오히려 펀더멘탈적으로 조금은 좀 안정적인 그리고 가격적으로 조금은 더 편한 그런 상대적인 소외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중국 소비주와 그리고 정책,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수혜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그리고 신재생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 자동차, 그리고 5G 통신에 대한 그런 관심, 여전히 유리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우리 시청자와 같이 좀 공유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오늘 장 투자조언까지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또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서 국내 관련 업계에 당혹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관련 업체의 주가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인식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내용 좀 봐주시고요. 또 다른 제품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도 함께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가장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은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세탁기 부분을 이렇게 트럼프가 세이프가드를 발동을 했다라는 얘기와 또 태양광의 이런 것을 또 세이프가드를 발동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20% 이상 120만 대가 넘어가면 실제적으로 20% 이상의 관세를 물리겠다. 그리고 50%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크게 120만 대가 넘어가면 50% 이상의 관세를 물리겠다라는 거. 사실은 50%가 넘게 관세가 물려버리면 세탁기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자국의 1위 업체인 월풀에 어떻게 보면 세탁기를 사세요라고 어떻게 보면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절반 가까이를 사실은 월풀이 미국의 세탁기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유율이 조금씩 적어지다가 30%대까지 내려왔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것을 결국은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조금씩 MS를 늘려가게 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태양광에 대한 이런 이슈입니다. 실제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현재 태양광에 대한 이슈를 점점 높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유독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가 아직 괜찮다.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화력 발전을 사용하겠다라는 이런 이슈를 많이 내보이면서 조금 세계의 정책하고는 좀 다르게 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태양광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관세를 좀 많이 물리겠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대표적인 것은 한학 출세를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국제무역위원회 쪽에서는 한 35% 정도 관세를 물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한 30% 정도로 지금 현재 협상이 된 것 같습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런 세이프가드 얘기가 나왔던 거는 뭐였냐면 결국은 자동차와 철강 쪽도 또 얘기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국제무역기구에서 계속해서 이런 것은 좀 불공정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미국에 이렇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마련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 측에서는 사실은 이미 미국에 지금 현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보면 자국 내에서 지금 현재 일으켜주고 있다는 거, 이런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어제 주식시장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는 거, 이게 훨씬 더 좀 주가의 좀 향방을 좀 더 긍정적인 이슈를 나타낼 수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조지 부시 대통령 거의 16년 만에 이렇게 세이프가드를 또 한번 발동이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길게 갈 수는 없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뭐 세탁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이미 FTA도 이미 그 협정이 되어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WTO에 제소를 한다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좀 더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뭐 비슷한 예로 해서 WTO가 최근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관세가 협정 위반이라고 이런 판결을 내리면서 이런 좀 우리 편을 좀 들어주는 것은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지금 현재 뭐 현지화하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그 가전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계속해서 여기 협상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악재이지만 어찌됐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하면서 증시에는 좀 호재로 좀 받아들인 게 사실이지만 앞으로의 흐름은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내용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슈 봤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코스피 지수 박스핏 탈출을 이끌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주가 부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간 슈퍼 호황을 누려왔던 글로벌 반도체 업황, 이제 고점론이 고개를 또 한 번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차장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좀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자면 우선 올해 한 1, 2분기까지는 그래도 실적이 괜찮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시장이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그런데 얘들이 꺾이기 시작하면 좀 급속도로 꺾이는 이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지금 이러한 모습이 지금 현재 다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반도체 시장이 슈퍼사이클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슈퍼사이클이었습니다. 가장 크게 수요가 나왔던 게 바로 이 서버 디램에 대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사실은 서버 쪽 증설을 생각보다 좀 많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작년에 좀 많이 되면서 수요가 많이 늘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두 가지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슈퍼사이클이 이제 끝날 거다라는 이런 이슈들이 나와버리면서 주가가 좀 그때부터 좀 흔들리기 시작했고 바로 그 다음에 뭐 다시 골드만삭스 쪽에서 아니야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어 이제 슈퍼사이클의 초입이다라는 거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주가는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의견 대립이 좀 아직 결론이 사실은 나지 않은 상태다라는 얘기를 해주겠고요. 우리 국내 대부분의 이런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후자입니다. 즉 조금 더 슈퍼사이클이 확대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슈퍼사이클이 된다는 이런 쪽에서는 대부분 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하면 당연스럽게 뭐가 필요하다. 이 반도체가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에 대한 이런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해서 올라왔을 수가 있고요.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이 메모리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오케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모건 스탠리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서버 디램이 그동안은 좀 수요를 많이 부추겼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조금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서버를 많이 구글이나 이런 데서 많이 늘리다 보니까 잠깐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온 거 아니냐라는 식의 반문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조금 할 데가 없고 실제적으로 세계적인 몇 곳에서만 어떻게 보면 잠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그런데 수요는 전방위적으로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우선은 올해는 상반기까지는 괜찮다 그렇지만 하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슈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도체 그런 주가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한편으로 지금 현재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애플 아이폰 X에 대한 이런 이슈가 많이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휴대폰 한쪽이 그렇게 많이 안 팔리고 있다라는 건 상반기에는 삼성이 팔려야 되고 하반기에는 애플이 이렇게 휴대폰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휴대폰의 그런 정점이 거의 다 찍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반도체에 대한 이런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매수 추천하시는 전문가들의 숫자도 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장님은 지금 시점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요? 우선은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240만 원 언저리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박스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같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보다는 좀 박스권의 흐름, 즉 240만 원 언저리에 오면 한번 좀 일부를 매수를 해보셨다가 270만 원 가면 또 한번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박스권 매매가 당분간은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1월 31일 날 정식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그날 아마도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런 이슈도 또 한번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시장의 심리인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D램에 어떻게 보면 올인되어 있는 이런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D램의 업황을 보고 계속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즉 올해 1분기, 2분기까지는 그래도 실적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3분기 때부터는 조금 실적에 대한 이런 물음표가 찍히기 시작하면서 여기 의문점이 좀 더 많이 드는 게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매매를 하실 때는 삼성전자를 좀 더 우선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 세계 증시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상승세였는데요. 오늘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자, 시장은 그렇습니다. 조금 섹터가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작년같이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온기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좀 순환매적인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대세가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코스닥에 대한 이런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코스닥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런 중앙은행들에서 지금 금리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물가가 조금씩 상승되고 있는 이런 시그널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시중은행들이 어떤 식으로 긴축을 계속해서 풀어나갈지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요. 이번 주 다음 주가 이 중앙은행들의 이런 의사결정을 많이 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 여기에 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대세 상승은 여전히 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올해는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이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좀 구체적으로 가면 4분기 실적 호전주에 대한 이런 관심주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선제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제트레이더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재경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 텐데 어제 선물시장도 좀 강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전일 거래 물량만큼 외인들이 매수 쪽으로 다시 차익을 다 했고요. 실제 하지만 지금 어제 상단부는 추세 저항들까지 올린 부분입니다. 저희도 중간에서 다시 매수 홀딩한 것들을 마무리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이절 잡고 추가 홀딩 하신 분들,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매도 관점을 약간씩 돌렸었는데요. 우선 얘네들이 매수가 센 입장에서는 윗구간들 열어놓고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윗구간에서 우선 330.790까지를 1차로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출렁거림들 본 다음에 추가적인 상방 돌파가 없다면 얘네들은 329.60까지 다시 눌러놓는 그림들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응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일봉상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윗구간, 아랫구간이 제외한 역시 핵심 구간에서 벌써 2주째 거래일 동안 이렇게 횡보보합을 띄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1월부터 지속적으로 횡보보합을 띄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애들 중심은 327지수, 328지수에 놓여있고, 이미 12월 달부터 제가 327, 8지수는 보합 구간의 중심이다.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급등락은 있지만, 한마디로 보합이죠. 한마디로 보합에서 움직이지 않는 장이고 여기서 그렇다면 추세를 윗구간에서 무조건 깬다. 아랫구간에서 아래를 깬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좀 더 횡보 보합장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지금 아직은 120틱에서
어제 추가적인 돌파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고가 332, 3지수들은 여전히 저항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상 저항은 332지수 그 다음에 1차 지지력은 어제 저희가 야장에서 목표가로 봤던 330.70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시장의 중심격인 329지수까지 박스권 매매 전략 아직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단 아직 매수가 진행 중이었다 끝났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에서 추가적인 매수 힘이 있는지 보합장에 들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한 다음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달러 인덱스가 거의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 해외 선물 쪽은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실지 여쭤볼게요. 네, 맞습니다. 달러 인덱스 어제 신저가로 다시 하방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얘네들도 국내 선물과 횡보 보합장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달러 인덱스 한번 보시죠. 달러 인덱스 이 구간들이 지속적으로 횡보 구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들이 연속적으로 있는 구간에서 상방 돌파가 잠깐 있었었죠. 그러면 이 구간의 보합장에서는 이 정도의 횡보 보합에서의 이 정도의 오차가 생겼다. 그러면 아래 구간도 이 정도의 오차는 보합장입니다. 한마디로 위아래 대칭 구조로 만들 가능성이 아직은 높다. 한마디로 저가를 깼다 해서 추가적인 저가를 볼 만한 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꼬리 달린 아래 하단부에서 크게 깨지지 않고 얘네들이 보합장에 드는지가 중요하겠고요. 여전히 보합장에 이 정도의 오차는 윗구간이 있었다면 아랫구간도 있는 대칭적인 구조의 패턴들 지속적으로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박스 구간을 깼다 해서 하방을 그대로 달러 인덱스 쫓아갈 그림 아니다. 여전히 하단부 추가적인 매도는 열어놔야 되겠지만 걔네들 거기서 쫓아가는 매매는 위험하다. 한마디로 어제 얘네들 이렇게 대응을 했었습니다. 유로 달러 저희가 매도 관점 보고 약수익 한 다음에 얘네들은 어차피 이 구간까지 올라온다 어제 말씀드렸고요. 그 시간대가 오전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로 달러는 윗구간까지 올라와서 막힌다. 그래서 어제 지금 12시 넘어가면서 이 구간을 뚫길래 제가 이 구간까지 매수 열어놓고 그 다음에 아래 구간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할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새벽 아침까지 이 구간들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한다면 이 구간들 특별히 추가적인 매수세가 없다면 얘네들은 달러 인덱스는 가치는 보합권 여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서 아직 횡보이기 때문에 고가를 높인다 해서 추가적인 돌파를 보는 것보다는 여전히 아시아 유럽장은 이 구간들 보합을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해외 선물 쪽도 보합을 보고 있는데요. 크루드오일 이렇습니다. 크루드오일도 저희가 계속 반등 매도 관점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방까지 다 챙길 수 없지만 유료방은 지속적으로 빼먹고 다시 보합권 위에서 빼먹고 횡보 보고 그 다음에 어차피 얘네들은 65달러 아침 API 지표 그 다음에 새벽에 미국 원유 재고까지는 65달러 안착 못하는 걸로 본다. 추세 상방 제약에서 매도를 빨리 빼지 않으면 약수익하고 그 다음에 추세 상단부에서 다시 매도 관점 노린다. 여전히 얘네들도 상승 윗자리를 높이는 횡보 보합일 뿐이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얘네들은 보합권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봉상에서 보자면 어차피 보합입니다. 큰 흐름들 없고요. 고점 높이지 못했고요. 고점 안착하지 못하는 그림입니다. 여전히 보합권에서 하단부 하방 테스트, 그 다음에 마틴 헤드 상방 테스트. 물론 이슈 자체는 사우디에서 올해 이후까지, 내년까지 감산 합의 연장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튼 하단부가 지지가 돼서 고점을 높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새벽에 6시 반에 API 원유 재고 발표가 나면서도 급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63.80대까지 여전히 보합 구간 유효한 그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초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이미 자막으로 65달러는 저항을 예상하고 오늘 싸우겠다. 이 이야기는 원유 재고 전까지 함부로 얘네들이 차트가 움직일 거라고 보지 않는다. 원유 재고 발표 이후에 추가적인 그림이 나겠지만 오늘은 65달러부터 64달러, 63달러 후반까지 보합권 여전히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즉각적인 대응들은 아무래도 같이 하시면서 바로바로 하셔야지 수익이 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시아 유럽장 흐름들이 매도로 잘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분명히 걔네들은 약수 익절을 하고 다시금 고점 매도를 노리셔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골드도 여전히 매도를 치고요. 정확하게 이 구간들 매도 목표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방을 찍더라도 쫓아가지 마라. 이제부터 매수다. 말씀을 드리고 어제 12시 정도에 저희는 리딩을 마감했고요. 여전히 큰 그림으로 보자면 얘네도 행복보합 박스권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매도 매수를 나눠서 싸워야 되는 구간이라서 움직임이 있어 보이지 여전히 달러 인덱스 보합권에 새로운 신규 매도가 출회하더라도 얘네들이 아직도 보합권이다. 한마디로 집중해야 될 거는 국내 선물 일봉상에 2주 동안 보합이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여전히 1월 초부터 중순부터 거의 2주 동안 박스권 보합이다. 그 다음에 5차 구간 추가적인 돌파가 없다면 쫓아가지 마시라. 오히려 보합적인 보수적인 대응이 중요하겠다. 차라리 얘네들 신저가를 추가적으로 낮추는지를 보시고 미장까지 낮춘다면 그때 반등을 노리시고요. 그렇지 않고 보합이 든다면 아시아 유럽장 그냥 이 정도의 보합권이다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추격 매매보다는 오히려 기다렸다가 신고점 신저점에서의 반대 매매하는 걸 추천드리는 횡보 보합장이다. 여전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적인 대응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김우석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여쭤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양입니다.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중부와 전북, 경북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 영하 17도, 춘천 영하 20도 등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입니다. 낮 동안에도 중부지방은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러 추위가 매우 심하겠습니다. 북쪽에서 밀려온 매우 차가운 공기가 비교적 덜 차가운 해수면을 지나면서 온도 차이로 인해 해상에는 눈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이 들어오는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 눈이 내리겠는데요. 모레까지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 최고 20cm, 호남 서해안에 최고 8cm의 매우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충청 내륙과 호남 내륙에도 낮까지 약하게 눈이 날릴 때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으로 영하 40도 안팎의 북극 한기가 남하해서 전국에 강한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북부 지방 대체로 맑겠고 충청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영하 1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호남 지방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눈이 오겠습니다. 영남 지방은 맑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4에서 6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내내 매우 춥겠습니다. 강한 추위는 다음 주 초중반에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